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트레이딩맨 일부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 목요일장도 무사히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양시장 등락이 갈렸습니다. 또 내일은 금요일장, 한 주의 마지막 장이기도 하죠. 저번 주 금요일장이 굉장히 안 좋게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악몽의 금요일이 또 어떻게 될지 내일장 대응 전략 궁금하시죠? 오늘도 두 분의 위원님 모시고 시장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 부탁드립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도 배트맨 일부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를 든든하게 지켜주실 두 분의 위원님 모십니다. 박원재 위원님과 이청원 위원님 인사드립니다. 위원님들 어서 오세요. 네, 두 분의 위원님과 함께 오늘 시장도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아무래도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종목 장세가 조금 더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잘 가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잘 가고 가지 못하는 종목들은 좀 시장에서 소외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장 위원님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한 분 한 분 시장에 대해서 한 줄 정리부터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박원재 위원님. 네. 아무래도 주도주,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주가 그냥 이끄는 장보다는 네. 다른 종목들이 특히 2차 전지나 반도체가 잘 가는 게 좋은 시장이라고 말씀 어제 해주셨잖아요. 네. 오늘 장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게 가고 있죠. 네. 결국 이제 국산화를 이제 터뜨렸죠. SK 머티리얼즈가 이슈가 있었죠. 불산 불화수소 가스까지도 완전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소재 쪽이 오늘 강했고요. 네. 전체적으로 섹터별로 그런데 이제 일정하게 흐름으로 다 가는 게 아니고 종목별로 선별해서 나가는 장이라서 네. 이게 이제 개별 종목장이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도 다 가는 게 아니라 아주 핵심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종목장이 당분간 돌아가는 기간 조정장이 될 텐데 종목을 잘 따라다니는 분한테는 굉장히 좋은 장이고 종목을 잘 못 따라다니는 분한테는 이런 때는 계속 뒷봉만 치기가 쉽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의 성향을 잘 판단을 해서 나는 이런 거에 잘 따라다닐 수 있고 굉장히 민첩하게 행동할 수 있다면 따라다녀도 좋고 아니면은 이 구간은 그냥 쉬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 시장 다음에는 이제 또 흐름이 나오는 시장이 나오거든요. 아마 당분간은 기간적으로 다음 주면 분기 말이 끝나기 때문에 분기가 끝나면은 2분기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고 3분기에 과연 실물이 얼마나 회복될까에 대한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거예요. 이번 주에 급등락했던 것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연준이 자금을 푸는 네. 조건이 이랬다 저랬다 한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원을 하는 방안을 찾았는데 그래서 시장은 안심을 했는데 또 집행을 하다 보면 그것도 또 노이즈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등락이 조금 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이즈가 좀 있겠다. 그렇게 본다면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철저하게 단기 매매로 임하면서 단타 위주로 가거나 아니면은 이런 구간은 깔끔하게 버리거나 그리고 적정히 비중 조절을 통해서 하반기에 꼭 갈 수밖에 없는 핵심 섹터만 적당한 비중을 채워놓고 지켜보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박원재 위원님의 시장 한 줄 정리, 기간 조정의 기간에 돌아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요. 이 기간 조정장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어떤 트레이딩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좋은 기회의 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은 쉬어가는 장이 될 수도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2분기가 조금 마무리가 되면서 3분기의 실물 경제와 또 실제로 이제 주식 시장 간의 간극이 어떻게 줄어드는지에 따라서 또 시장이 방향성을 정해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박원재 위원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박원재 검색을 정확하게 하시고요.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들어오시면 지금 이런 이야기들 모두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입장 부탁드립니다. 자, 이청원 위원님한테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시장
어떻게 오늘 보셨는지 궁금한데 박원재 의원님께서 2분기가 벌써 마무리가 되어가는 단계에 왔다 말씀을 드리니까 시간이 너무 빠르더라고요. 네, 빠르네요. 3분기 이제 좀 맞이해야 되잖아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번 주 전반적으로 나타났던 현상 중에 제 눈에 가장 눈에 띈 거는 기관의 매도였습니다. 기관 매도. 네, 사실상 수급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선은 보게 되면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현물 쪽에서 던지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난 3월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현상이죠. 반면 선물 쪽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어요. 그러는 상황에서 환율이 크게 변동성을 보였거나 환율이 크게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외국인 자금은 여전히 우리나라 증시 주위를 맴돌거나 증시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큰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기관이 달라요. 지금 지난주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끝이 난 시점부터 기관의 매도 물량이 너무나 큽니다. 그건 현물이든 선물이든 상관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왜 굳이 수급적으로 기관이 이렇게까지 매도세를 보이느냐? 다른 이유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포트폴리오를 어느 정도 변경하는 그런 구간에 있다는 거죠. 2분기까지 이제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니까 3분기나 또는 4분기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주도할 만한 섹터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 지금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적지 않아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 자체가 약간의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죠.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이 매우 잘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지수 자체의 큰 폭의 하락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횡보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횡보하는 기간 동안 특정 섹터 위주로 순환매가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제약 섹터입니다. 그리고 바이오인데 지금 코스피의 의약품이라든지 그리고 코스닥 쪽의 제약이라든지 오늘도 많이 느꼈는데 제약 쪽이 코로나19에 따른 이슈로 인해서 많이 올라간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종목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 또한 차익 매물이 대단히 많이 나올 만한 구간인가 동시에 이 섹터 자체가 기간 조정을 분명히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이후로 과연 제약 바이오가 다시 갈지 안 갈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하지만 시장을 기존에 주도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섹터 역시 반도체가 될 거란 말이에요. 반도체요, 그러면 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기본적으로 주가 반등이 나오면 시장이 다시 한번 상승하는 가운데 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고부가 가치 산업이 충분히 주가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라고 하는 큰 틀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관이 포트폴리오를 어느 정도 점검을 하고 또 이를 위해 교체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는 시점에 여러분들 또한 비슷한 맥락으로 지금은 포트폴리오를 한 번 정도 점검하시고 또 이후에 잘 갈 섹터를 스스로 한번 판단하신다면 아마 3분기, 4분기 충분히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앞으로 다가올 3, 4분기에 대한 전략을 좀 러프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오늘 특히나 수급에서 기관이 파는 요즘 기관의 이제 수급 동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한 줄 정리로 포트폴리오 점검의 시간을 가지는 게 좋겠다라고까지 이청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위원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설명을 드릴게요. 노란톡 활짝 열려 있는데요. 서울경제 이청원 검색을 하시고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들어오시면 이런 이야기들 모두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입장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기간 조정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두 분의 의견이 일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다가올 이제 3, 4분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똑같이 해주셨던 이슈들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장들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을 이끌었던 첫 번째 이슈 만나보시죠. 네, 벌써 지난해 7월이었죠. 일본의 수출 규제 이슈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반도체 소재 국산화를 강조했던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중에서도 SK그룹의 이제 주가들이 그 이슈를 받으면서 좋은 성적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SK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오늘 확인을 해보니까 5.52% 상승하면서 주가도 상승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이 반도체 이슈에 대해서 이제 국산화가 성공했다는 건 굉장히 기쁜 일이잖아요. 이 이슈에 대해서 한 분 한 분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청원 의원님도 반도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이 이슈 어떻게 보셨어요? 매우 좋은 결과가 어찌 보면 빠른 시점에 저는 나온 거라고 봐요. 시기가 좀 빨랐나요? 네. 네.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길다면 길 수도 있지만 저는 결코 길지는 않고 충분히 많은 노력이
깃든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지난해 이맘때쯤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네. 일본의 국내 대한민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처음으로 이슈가 되면서 시장이 완전히 눌렸어요. 당시에 정말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고 그리고 그때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수혜 종목이라고 하는 이슈로 몇 가지 종목들이 오히려 주가 상승이 나왔지만 시장은 역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아직까지 핵심 부품, 핵심 소재에 대한 의존도가 일본에 대해 여전히 높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시장은 고스란히 밀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핵심이 되었던 여러 가지 소재 중에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일본 불화수소에 대한 규제가 당시로서는 가장 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반도체 기업들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전망이 분명 나타났어요. 다행스러운 것은 당시에 말 그대로 애국운동이죠. 삼성이든 SK이든 다양한 반도체 기업들과 대기업들이 지금부터 우리가 자력으로 이 반도체와 관련된 소재나 부품의 전량 생산할 수 있을 만한 키트를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성과가 오늘 크게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네.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시장에 나올 거예요. 그게 뜻하는 것은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일본에 대한 가지고 있던 이러한 의존도라고 하는 것이 점점 누그러든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기술력이나 기타 다양한 것들이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기는 기회라는 말처럼 저는 결국 지난 1년 전에 있었던 이러한 이슈가 지금부터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을 충분히 키울 수 있을 만한 그런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SK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오늘 가장 큰 수혜를 어찌 보면 얻었죠. 장 초반에 크게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왔지만 아쉽게 어찌 보면 오늘에 있었던 이 이슈를 감안한다면 주가 상승은 크지는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생각보다요. 네. 네, 생각보다 분명히 크지 않았는데 오늘은 시장의 영향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또 모처럼 나타난 이 이슈가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은 최근 1년간 최고가를 경신했잖아요. 매물이 엄청나게 나온 거예요. 하지만 오늘이 결국 끝은 아닐 겁니다. 오늘 이렇게 만약 눌렸다 하더라도 시장이 폭락만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대략 20만 원 내외에서 어느 정도 가격을 형성한 이후에 재차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우리는 하나만 딱 더 생각할 게 바로 그런 거죠. 지난해 후성이라든지 동진세미캠이라든지 다양한 기업들이 분명 일본 수출 규제 수혜 종목이라고 하는 이슈로 크게 뛰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SK 머티리얼즈라고 하는 종목이 이렇게 주가가 뛰었어요. 그러면 그때 수혜를 받았던 그 종목들의 주가 상승 또한 우리가 지금부터 어느 정도 고려 그리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걸 감안한다면 당시 수출 규제 관련 기업들, 그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잠시 담아두거나 비중을 어느 정도 담은 후에 가지고 간다면 오늘처럼 이렇게 좋은 결과를 분명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이 이슈의 가장 큰 수혜주였죠. SK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좀 가격적으로 또 그리고 차트적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20만 원 내외에 좀 가격이 형성된 뒤에 좀 지금 진입해도 그러면 늦지 않을까요, 위원님? 네, 늦은 건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그런 거죠.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데 만약 오늘 SK 머티리얼즈가 강한 장대 양봉을 보인 채로 마감이 되었다면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그죠. 부담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운봉으로 그것도 윗꼬리를 상당히 길게 달고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다시 한번 매수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매수를 할 때는 한 번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지금 가격이 대략 18만 9천 원인데 내일 시가가 어떻게 형성될지는 모르겠지만 대략 18만 원 또는 19만 원 그 사이 어딘가에서 여러분들이 비중을 조금씩 늘려간다면 분명 올 한 해 좋은 결과를 줄 수 있을 만한 기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SK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오늘 만약에 좀 눈여겨보셨던 분들이라면 분할 매수를 조금 하면서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차트를 보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벌써 일본의 수출 규제 이슈가 1년 전 일입니다. 뭐 애국 테마주다 아니면 수혜주다 하면서 여러 가지 움직였던 움직임들이 좀 기억이 나는데 이제는 박원재 위원님한테도 좀 여쭤볼게요. 반도체 소부장 중에 이제 소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잖아요, 위원님? 네. 이거는 반도체주의 이제 시작일 뿐인가요? 그렇다고 봐야죠. 네. 기본적으로 지금 오늘 SK 머티리얼즈가 이끌었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이미 그 장비주 쪽에서 먼저 움직인 게 많이 있었어요. 네, 반도체 장비 특히 중에서요. 이제 EUV 공정, 그 지금 삼성전자가 굉장히 힘을 쓰고 있는 분야가
EUV 공정에 이제 7나노 이하 미세 공정을 TSMC랑 서로 경쟁적으로 증설을 하죠. 네. 그러니까 EUV 공정을 하려면 반드시 여기에 따라가야 되는 게 몇 가지 이제 장비와 부품이 있는데 EUV 공정의 펠리클이나 아니면 포토마스크, 블랭크 마스크 이런 거 하는 FST라는 기업과 SNST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지금 이거를 지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율이 삼성에서 90%를 요구했는데 지금 SNST과 FST가 맞춘 수율은 한 88%대. 그래서 아직 조금 남았는데 결국 이게 되면 이것도 결국은 수입 대체를 할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뭐 장당 지금 한 1억씩 가는 부품이기 때문에 이게 궁극적으로 양산에서 한 4천만 원대까지 떨어뜨리면은 이제 이거는 거의 대박이다. 그래서 지금 꼭 포토리스트뿐만 아니라 이제 브라아르곤이라는 것도 있어요. 네. 액침으로 들어가는 건데 굴절률이 이제 EUV 공정 들어가면은 굴절률이 굉장히 그 미세 파동을 짧게 하기 때문에 이 빛을 노광 장비가 빛을 쪼이는 데 있어서 굴절을 직광으로 들어가면 굴절이 안 나와서 물을 통하게 해서 이제 굴절을 시킵니다. 네. 노광할 때 그걸 받쳐주는 액체가 이제 브라액침 아르곤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걸 테스트하려면 노광 장비가 있어야 돼요. 근데 노광 장비가 아시다시피 대당 3천억씩 하는 장비고 이걸 삼성전자와 TSMC가 경쟁적으로 지금 2차를 통해서 받아가는 그런 구도인데 이 장비를 중소업체는 쓸 수가 없어요. 3천억짜리 장비를 뭐 연구 개발하기 위해서 살 수는 없으니까. 네.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중고 EUV 장비, 그 노광 장비를 대여해줘서 지금 그래서 지금 동진세미캠이 이걸 연구해서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하부 구조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대한민국 강소기업이 굉장히 강한 게 맞습니다. 과제를 주어주면 무슨 일이 있어든지 해내죠. 다만 그동안에는 그럼 일본한테 왜 떨어졌느냐? 굳이 우리한테 줄 이유가 없는 게 일본이 가까이 있고 소재 부품 조달로서 문제가 없고 일본이 굉장히 저가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가깝고 싸니까. 국내 기업이 도저히 들어올 수 없을 만큼 저가 정책을 통해서 국내 중소기업이 진입 장벽을 쳐버렸는데 일본이 판단 미스로 스스로 자기가 발을 걷어찬 거죠. 이불 키를. 그래서 국내 기업들한테 기회가 온 거고 그 기회를 놓칠 리가 없죠. 아마 개인적으로 조만간 거의 수입 제품은 다 할 텐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대기업들도 이제 중소기업과의 관계를 갑을 관계 이렇게 하지 말고 동반자적 관계를 정말 형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수율이 나오려면 뭐 CRL을 통해서 단가를 깎는달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 중소기업은 오랜 기간 걸쳐서 연구개발 통해서 냈는데 그 이익을 적어도 한 뭐 10년 보장을 해줘야지 뭐 한 2, 3년 그냥 수익 난다 해서 다음에 또 단가 깎고. 네. 그래서 제발 이런 관행을 벗어나서 이젠 동반자적 관계다. 결국은 이번에 봤지만은 하도급 업체가 무너지면 완성업체도 생존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건강한 산업 생태계가 형성되면은 우리나라 산업계 전체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기회가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이번 기회를 삼아서 국내 반도체 생태계 자체가 좀 강화된다면 앞으로 반도체 소부장할 거 없이 모두 잘 갈 수 있다라고까지 이슈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대기업뿐만 아니라 그 아래 중소기업들도 좀 탄탄해서 완성업체까지 다 같이 좀 잘 가는 그러면 저희 주식시장도 잘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위원님? 투자할 종목이 많아지는 그렇죠. 거죠. 저희도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 투자할 종목들도 많아질 것이다 라고까지 이슈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련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도 모두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1차 이슈까지 만나봤으면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 그럼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을 이끌었던 두 번째 이슈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확실히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한 하루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뭐 코스닥 시촉 상위 종목들 중에서도 관련된 종목들이 셀트리온 삼형제는 오늘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었고요. 그 아래 알테오전이나 뭐 펄어비스, KMW나 제넥신 같은 종목들은 잘 가긴 했는데 그 중에서도 좀 눈에 띄었던 게 이 보톡스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이슈가 좀 나와줬습니다. 보면 메디톡스가 이제 허가 취소를 받으면서 거기에 따른 반사 이익이 좀 경쟁 업체들한테 가고 있다 이런 이슈가
나왔는데 보톡스 관련주들이라고 하면 시총 상위 종목들, 코스닥에서 시총 상위 종목들에 대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 박원재 의원님, 보톡스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는 어떤 뷰 갖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보톡스는 참 회한이 많은 섹터예요. 아, 그래요? 기본적으로 엘라간사가 기본적으로 메디톡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독점이었어요. 네. 2012년이었죠. 근데 대단하게 메디톡스가 균주를 갖고 왔어요. 이 보톨리움 톡신이라는데 이 균이에요, 균. 이거를 갖고 와서 이 균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균을 갖고 와서 엘러건사보다 월등히 뛰어난 균주를 배양을 해서 보톡스를 만들어냈어요. 그 당시에 얼마나 파격적이었냐면은 엘러건사는 상온 보관이 안 되는 보톡스였어요. 네. 그래서 냉장 보관을 해서 이동할 때도 냉동시켜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메디톡스는 이걸 상온 보관 가능한 걸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의학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켰겠습니까? 그래서 네. 주가가 12년도에 7, 8만 원 이렇게 10,000원 여기서 올라가다가 결국은 80만 원까지 올라가는 저는 10만 원에 들어가서 17만 원에 잘라먹고 나왔는데 그때 네. 그래서 그때의 보톡스는 정말 대단한 이제 독점 기업으로서 엘라간사의 이제 모든 이권을 갖고 오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까지 가놨는데 라이센스 아웃을 합니다. 13년에. 그래서 엘라간사가 너희들 그 기술을 내가 개발해 줄 테니까 팔아라 해가지고 그 당시에 마일스톤이 얼마 안 됐어요. 1,000몇백억에 이 기술을 팝니다. 네. 아직까지 삼성을 진행하고 있어요. 결국은 삼성을, 네. 이 기술은 그냥 엘러건이 자기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사간 거죠. 너희들 더 개발하지 말아라.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독점이 무너지고 균주가 막 퍼지기 시작하죠. 그죠. 팔았으니까. 네. 아니 이제 국내 업체에서 딴 데서 또 갖고 와요. 네네. 휴젤도 균주를 만들고 또 대웅제약하고 또 이 싸움도 일어나고. 네. 지금 국내 업체만 해도 균주를 갖고 있는 회사가 한 8개 됩니다. 메디톡스 외에 휴젤, 파마리서치 프로덕트, 휴원스, 그다음에 DSK, 대웅제약, 케어젠, 제테마까지. 많네요. 케어젠은 아니군요. 네. 그래서 이제는 이게 사실 그 시속성이 없어져서 이 시장이 대단한 시장은 아닌데 네. 그래서 이제 예전처럼 다시 그 과거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전혀 아니고 또한 이제 보톡스 시장은 계속 성장을 할 걸로 보여집니다. 한번 이제 피부 미용에 대해서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그쵸. 보톡스가 간편하게 시술을 통해서 일정 기간 굉장히 피부 탄력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시장은 계속 커질 게 맞는데 과거처럼 그렇게 독점적 주의도 많이 없어졌고 업체도 많이 난립해서 최초에 이거 맞을 땐 100만 원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요새 굉장히 싸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메디톡스가 이제 그 타격을 받았죠. 식약처에서 품목화가 취소를 했기 때문에 이제 판매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나머지는 나머지 업체가 시장 점유율을 갖고 가겠죠. 다만 이건 이제 식약처하고 또 소송도 들어가고 좀 복잡한 문제가 있겠으나 메디톡스한테는 결정적인 타격, 그의 업체한테는 적당한 수혜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아주 핫한 섹터는 아니다. 제약바이오에서 과거의 보톡스는 정말 핫한 섹터. 메디톡스와 휴젤 두 개만 있을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핫했는데 이제는 그 정도의 위치는 아니고 그냥 평범한 섹터에서 수혜받는 걸 고른다면 당연히 휴젤과 휴원스 글로벌이 수혜를 받겠죠. 네. 그 정도로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보톡스 관련주라 그러면 정말 그때 과거에 조금 핫했던 섹터긴 한데 이제 여러 가지 종목들도 생기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또 메디톡스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슈는 덜하지만 그래도 메디톡스한테는 이 이슈가 굉장히 크리티컬하지만 다른 종목들한테는 어느 정도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이슈였다라고까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청원 위원님의 의견도 궁금한데요. 위원님, 이 이슈를 보시면서 평소 보톡스 관련주들 조금 눈여겨보시나요? 어떠신가요? 전혀 안 보고 있습니다. 전혀 안 보시나요? 네. 메디톡스랑 휴젤은 시총 상위 종목인데 그것도 안 보세요? 네, 크게 보지는 않고요. 다만 오늘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예전부터 제가 알고 있었던 거나 조금은 지켜봤던 것들 그걸 가지고 설명을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판매가 당연히 많이 되는데 해당 기업들이 말 그대로 실적이 크게 개선될 만한 그
흐름은 중국이라고 하는 국가에 대한 판매 증가가 나왔을 때 나왔죠. 하지만 지금은 중국과의 관계가 약간은 좋지 않은 시점에서 판매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메디톡스 말 그대로 국내 1호는 물론이고 시장 점유율이 1위였지만 지금은 휴젤한테 밀린 상황이에요. 그렇고 얼마 전에 이슈가 다시 한번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하고 이번에 연달아 주가 급락 다르게 표현하면은 기업 가치가 크게 훼손될 만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메디톡스라고 하는 이 기업의 주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당분간 주가 오늘 나타난 이 훼손분을 회복하기에는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게 뜻하는 것은 해당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 특히 주주들은 아무래도 매우 장기간 이 종목을 보유를 하거나 정리를 하는 것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될 것 같고요. 반면 조금 전에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반사이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모든 기업이 다 반사이익을 받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어떤 기업이 가장 많이 받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묻는다면 저는 휴젤이라고 봅니다. 휴젤. 시장 점유율이 지금은 1위까지 올라갔고 이제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말 그대로 두 손 두 발이 다 묶여버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휴젤이라고 하는 기업은 지금부터 엄청난 마케팅과 다양한 영업망을 통해서 기업 가치를 크게 증가시킬 만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할 거라고 보여지고 그것은 결국 기업 가치를 크게 증가시킬 수 있을 만한 변수가 되겠죠. 보톡스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수요를 분명히 창출하고 있습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보톡스에 뭐 관심은 없다 하더라도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톡스에 관심이 많고 그분들이 한번 보톡스 맞고 끝낸다. 그게 아니라 이후로도 꾸준히 여러 번 맞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유효 수요는 여전히 창출될 것이라는 것. 그러면 거기에 따른 수혜는 아무래도 다른 모든 기업들 중에 휴젤이 가장 크게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반사이익의 최대 수혜 기업은 아마도 휴젤이 될 겁니다. 주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는 이제는 메디톡스는 잠깐 보내주고요. 그 외에 떠오르는 다른 기업들. 특히 휴젤, 이 기업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메디톡스 오늘 20% 하락하면서 12만 원 선에 마감이 됐고요. 휴젤 같은 경우는 반면 6.22% 상승하면서 43만 4천 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반사이익을 받는 기업들에 대해서 좀 눈여겨보셨다면 이 이슈도 좀 유효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나 보톡스 관련주들 조금 눈여겨보는 분들 계시다면 이렇게 이슈와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가지 이슈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장의 업종과 종목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 시장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보는지 이 코너를 통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청원 위원님한테 먼저 여쭐게요. 위원님 오늘 여러 가지 업종들 움직이긴 했는데 어떤 업종과 종목 눈여겨보셨나요? 저는 방산이었어요. 방산이요? 네. 끝난 거 아니었나요? 끝난 게 아니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봤는데 다만 빅텍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스페코, 한일단주 이런 방산주들이 내일은 이렇게 시세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았을 때 이번 이 이슈, 북한 관련된 이슈라고 하는 그 부분이 이렇게까지 주가 상승을 일으킬 만한 변수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방산주 여러분들이 오늘까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내일도 이렇게 잘 갈 거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에 베팅을 하기보다는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었고요. 참고로 지금 북한과의 관계가 생각보다 좋지가 않습니다. 남한이 대한민국이 대북 특사를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거절한 상황이고요. 생각보다 매우 강경한 태도로 보이고 있는데 제가 이번 주 화요일에 남북경협주를 이야기하면서 북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 하지 못했던 그 부분 그리고 지금 그 관계에 대해서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한번 짚어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북한이 지금 가장 원하는 거는 경제적인 숨통을 트는 거예요.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로부터 제재를 이미 받고 있고 북한에게 그나마 편이 되어주고 지금까지 기댈 언덕이었던 중국이라고 하는 국가도 코로나19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크게 둔화되는 상황에서 기존 북한과의 무역 교역량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을 거예요. 참고로 북한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이라고 하는 국가에 대한 무역 의존도는 50%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4년 정도까지 무역 교역량 기준 의존도가 무려 92.5%로 나와요. 말 그대로 다른 국가는 개의치 않고 오로지 중국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국가만 보고 있는데 이 중국이 지금
경제가 좋지 않다 보니 경제적인 타격을 북한도 고스란히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그러다 보니 남한 측, 대한민국 측에서 어떠한 원조라든지 경제에 대한 또는 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것들을 얻어와야 되는데 지난해 이후로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떠한 액션을 취함으로써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조금 더 깊게 살펴보게 되면 지금 북한이라고 하는 국가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봅니다. 경제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떻게든 숨통을 틔우기 위해서는 중국도 중국이지만 핵심이 되는 것은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경제 제재가 크게 풀리고 지금까지는 없었던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움직임을 보일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지금 좋지가 않죠. 계속해서 좋지 않아요. 그럼 북한도 딜레마가 빠지는 거예요. 중국이냐 미국이냐 당연히 중국 편에 둘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런 큰 사태를 불러일으킨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이걸 다르게 생각하면 대한민국 또한 마찬가지죠. 중국도 중요하고 미국도 중요합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다시 한번 가시화되는 시점인데 대한민국도 사실 상당히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언제나 미국 편에서 어느 정도 그리고 중국은 그럴듯하게 넘어갔는데 이게 계속해서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긴 힘들다라는 것. 그래서 단순하게 지금 있었던 그 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한 이 파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남한 대한민국과 북한이라고 하는 국가뿐만 아니라 뒤에는 미국과 중국이라고 하는 큰 국가적인 관점에서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분명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풀지는 못할 거라고 봐요. 하지만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또 그것과는 다르게 움직이죠.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첫날 가장 크고 이후로 가면 갈수록 그 충격은 점점 상쇄가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빅텍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런 방산주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틀 전에 가장 큰 충격이 나타났다면 지금부터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가면 충격은 점점 완화되면서 주가라고 하는 것도 상승 탄력을 크게 불러일으키기는 힘들어요. 오히려 지금처럼 이렇게 주가 상승이 나왔으면 이제는 폭락 혹은 조정이 나올 만한 구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방산주들은 가급적이면 지금부터 잠시 시장의 관심으로 벗어나고 다른 섹터에 있는 종목들을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산주에 대한 흐름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좀 다시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빅텍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만 해도 29.59% 지금 가격 제한폭 그 근처까지 올라와서 마무리가 됐는데 위원님 그럼 만약에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목표가랑 손절가 어떻게 잡고 대응할까요? 정말 내일 초반에 반짝하고 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장 초반에? 예. 네. 그래서 높게 잡으시면 안 됩니다. 목표 가격을 딱 12,500원만 딱 보시고요. 손절 가격은 1,500원 딱 잡고 대응하시면 그래도 단기적으로 좋은 결과는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빅텍에 대해서 가격 전략 목표가 12,500원, 손절가 1,500원으로 아주 짧게 잡아드렸으니까요. 혹시나 아직도 방산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내일 장 초반에 대응 빠르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박원재 위원님의 업종과 종목도 궁금합니다. 위원님 어떤 업종과 종목 오늘 골라주셨어요? 마스크주를 갖고 왔어요. 마스크요? 네, 공적 마스크가 이제 회수가 됐죠. 그렇죠. 그럼 수출을 좀 할 수 있겠죠. 약국 가서도 요즘 살 수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마스크 업체는 지금까지는 공적 마스크에 공급을 해야 됐기 때문에 네. 매출이 자유롭지 못했는데 매출이 이제 그 마스크의 수요는 팬데믹이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갑자기 엄청 늘었습니다. 물론 마스크 업체도 많이 이제 증설을 해서 공급도 늘어나지만 어쨌든지 국내의 K바이오의 한 섹터가 마스크였죠. 그쵸. 처음에 움직였던 게 마스크였는데 이 마스크주들이 한 3개월 횡보를 잘 했습니다. 작년 말부터 시작했으니까 길게 보면 6개월을 횡보를 한 거예요. 네. 그런데 공적 마스크가 이제 회수가 돼서 수출 물량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됐다. 그러면 마스크주가 다시 한번 움직일 때가 됐겠다. 이런 아이디어는 해볼 만한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차트로 움직였던 게 뭐 KM이나 KM도 보시면 차트로 보면 61선까지 잘 조정을 받고 있고 웰크론도 뭐 121선까지 올망졸망 계속 받고 있고 이런 와중에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종목은 크린앤사이언스라는 종목인데 네. 차트 모양이 결이 틀립니다. 왜 틀리느냐? 이걸 말씀을 드릴게요. 마스크의 핵심 소재는 부직포나 이게 아니고 이제 그 안에 필터가 들어가는 멜트브라라는 MB 필터가
핵심 경쟁력입니다. 필터요? 네, 필터. 근데 이제 크린앤사이언스는 뭐 아시다시피 가정용 공기청정기나 에어컨에 들어가는 필터를 국내에서 가장 크게 이제 공급하는 1위 업체고요. 매출 비중이 자체적으로도 필터의 비중이 거의 70%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마스크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마스크의 멜트 브라운 필터를 한 61억 정도 작년에 매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예전에는 이제 소수의 종목이고 아주 마이너급의 사업부였는데 이게 갑자기 부상이 된 거죠. 네. 더군다나 이제 6월 12일 날 식약처로부터 마스크 업체로서 허가도 받았습니다. 이제 마스크를 직접 생산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MB 필터를 직접 생산하는 업체가 수직 계열을 갖췄다. 굉장히 당연히 경쟁력이 있겠죠. 지금은 웰크롬 마스크를 가장 쳐줍니다만 이젠 크린앤사이언스가 맑은 하늘인가 이런 상표로 이제 등록해서 나오는데 이 마스크는 당연히 시장 내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을 확률이 많고 그렇게 본다면은 모멘텀이 될 수 있고 밸류에이션 자체가 비싸지는 않습니다. 올해 황사가 없는 바람에 이 에어컨이나 이제 공기청정기는 이게 매출이 별로 없다 보니까 네. 매년 봄이면 이게 크린앤사이언스로 움직였던 계절주인데 올 봄에는 황사가 안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올 봄을 그냥 지나가나 했는데 최근 주가 탄력이 좋은 거는 MB 필터를 통한 마스크 허가를 받았다. 그러면 크린앤사이언스는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상당히 저평가고 매출이나 이게 꾸준히 증가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가격이면 뭐 투자하시는 분들이 부담 없이 들어가도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크린앤사이언스를 갖고 왔는데 목표가를 그냥 짧게 35,000원 보시고 손절가 27,000원 보시면 아마 목표가를 빨리 타치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좀 장기적으로 보셔도 이 업체는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고 나서 가장 먼저 움직였던 게 이 마스크 관련주들이었죠. 근데 6개월간 긴 횡보를 마치고 이제 정도는 한 번쯤 튈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아이디어적인 부분에서 마스크 관련주를 가져와 주셨습니다. 그중에서도 크린앤사이언스 왜 눈여겨보시는지 이유를 잘 설명을 드렸고요. 목표가는 35,000원, 손절가 27,000원 제시를 해드렸으니까요. 만약에 마스크 관련주 중에서 좀 눈여겨보는 종목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장에 대한 정리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저는 위원님들과 함께 베스트 공략주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지난주 금요일엔 시장이 눌렸었죠. 금요일에 공포가 좀 생각나는 목요일 밤이긴 한데 내일장에 좀 바로 대응이 가능할 만한 종목들을 위원님들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청원 위원님, 베스트 공략주 어떤 걸로 준비해 주셨나요? 저는 시장이 아무래도 최근에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약간은 무거운 GS 리테일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고 있는 기업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GS25 그걸 운영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동사는 GS25라고 하는 편의점과 함께 GS 슈퍼마켓 등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이 GS25라고 하는 편의점에서 대다수 창출을 하고 있는 곳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지금 소비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형 마트라든지 대형 기업들의 소비도 늘어나고 있지만 꾸준하게 증가하는 것은 소매 판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런 편의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실적이라고 하는 측면 또한 큰 변화 없이 지금까지 무난하게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고 그리고 지금은 소비가 이제 가장 크게 활성화될 만한 여름입니다. 필연적으로 동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BJF도 마찬가지고 실적 개선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기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돼서 GS 리테일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동사 같은 경우 어제 오늘 대단히 큰 건 아니지만 기관의 매수세가 조금 들어왔어요. 네. 지금 기관의 매도가 정말 크게 나오는 상황인데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은 결코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며칠 전에 시장이 밀렸을 때 해당 종목 또한 크게 밀리긴 하였지만 241 기준 242평선을 지지해 주는 게 분명 여기에서 반등하는 흐름을 분명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8,500원 정도 내외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한번 해보시고요. 45,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목표 가격으로 그리고 손절 가격은 대략 35,000원 정도 잡고 이번
3분기까지 한번 가지고 가면 좋은 결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GS 리테일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베스트 공략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편의점과 관련된 또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기대가 되는 종목 중에 하나기도 하고요. 매수가 38,500원이 만약에 내일 정도에 들어온다면 공략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고 목표가는 45,000원, 손절가 35,000원 짧게 잡아드렸으니까 GS 리테일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박원재 위원님의 베스트 공략주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위원님 어떤 종목 좀 눈여겨보셨나요? 아침에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전화 연결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오늘 아침에 그냥 추천 종목을 했는데 오늘 많이 급등을 했는데 그냥 그대로 갖고 나왔습니다. 다나와라는 기업인데 다나와라는 기업은 PC 비교 사이트로 출발을 했죠. 그런데 이게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을 합니다. 최초에는 용산전자상가에서 가격 비교 사이트를 PC는 우리가 제일 싸요. 이렇게 이제 아이디어로 출발했던 건데 네. 이게 워낙 플랫폼과 참여업체가 많다 보니까 유저들이 많이 들어오고 플랫폼으로서 가치가 있으니까 제휴 사이트가 많이 들어오죠. 그러다 보니까 광고 수입이 증대되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꾸준히 성장을 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기 차트에서 매출과 이익이 계속 늘어나는 기업. 이런 기업은 투자할 만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또 이렇게 흔치 않은 기업인데 최근에 낙폭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이베스트에서 리포트도 냈는데 그것 때문인지 기관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최근에는 수급 동향을 좀 보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기관에서 특히 매수하는 종목이 움직일 확률이 많은데 그 중에 한 종목이다.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여전히 업사이드가 많이 있겠다. 해서 아침에 갖고 온 종목을 다른 종목 할까 하다가 유효할 것 같아서 오늘 한 8% 상승을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사이드는 더 있겠다 싶어서 그냥 갖고 왔습니다. 목표 가격은 오늘 올랐기 때문에 직전 가격은 32,500원 보고요. 네. 손절가 24,000원 보면 마찬가지로 목표가를 먼저 타치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우리 박원재 위원님께서 전화 연결로 드렸던 종목이다라고 하면서 다나와라는 종목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로 이제 보면 좋겠다. 목표가는 32,500원, 손절가는 24,000원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위원님, 다나와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양봉을 그리면서 올라갔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금요일날 매수를 하고 언제까지 좀 보는 게 좋을까요? 들어가는 건 눌림목 때 들어가면 좋고요. 네. 오늘은 투자 아이디어를 들은 거니까 현재가에 사자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네. 항상 저는 눌림목 매수를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업사이드는 이베스트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제 목표가를 냈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이런 주식은 좀 그렇게 급격히 움직이는 주식은 아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갖고 가실 분은 꾸준히 성장이 나오기 때문에 4만 원 터치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다나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눌림목이 이제 들어가면 거기서 좀 공략을 해보자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 점까지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희 박원재 위원님과 함께 이런 이야기 더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열려 있습니다. 서울경제 박원재 검색을 하시고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들어오시면 이런 이야기들 모두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 부탁드립니다. 자, 이청원 위원님의 지난 베스트 공략주도 저희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난주에 주셨던 게 세운 메디칼이었잖아요. 네. 이 종목 리뷰 한번 해주세요. 네,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틀 동안 시장이 말 그대로 폭락을 했어요. 그래서 네. 주가가 동사 같은 경우 이번 주 월요일에 9%나 밀렸습니다. 하지만 매수나 이 종목이 갈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는 매우 강하게 어필을 하고 싶어요. 제가 당시에도 이야기해드렸던 게 뭐였냐면은 고점이라고 하죠. 최근에 보인 이 고점대를 무려 4번이나 돌파하려고 하는 시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돌파를 하지 못하고 이내 다시 밀렸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최근 3일 동안 다시 한번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점에서 저는 당시에 보인 대략 3,700원대를 돌파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빠르면 당장 내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조금 늦더라도 다음 주 안에 이 가격대는 모두 돌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운 메디칼을 혹시나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계속해서 보유를 하십시오. 그리고 지난 7월 보인 4,2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 넘어서 4,500원 정도까지는 한번 보시고요. 혹시나 이 종목이 지금 시점에서 들어가면 어떨까
그렇게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그것 또한 제가 나름대로 추천을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가격대에 4번에 걸친 이 고점을 돌파만 하면 시세는 바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세온 메디칼 지금 시점에서 다시 봐도 좋다라는 점 한 가지 이야기해드리면서 손절 가격은 3,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혹시나 세운메디칼 아직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위원님께서 차트를 보시면서 AS를 좀 자세히 해드렸고요. 손절가도 3,000원으로 유효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저희 이청원 위원님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열려 있습니다. 서울경제 이청원 검색을 하시고 이제 들어오시면 위원님께서 이런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자세하게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박원재 위원님의 지난 베스트 공략주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에도 반도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러면서 유진테크를 들었는데 오늘 목표가를 터치를 해가지고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면 그때쯤 매도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만약에 아직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유진테크 좀 신규 매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위원님? 항상 신규 매수는 눌림목 자리를 기다려야 되고요. 네. 뭐 수익 실현하셨으면 뭐 시원섭섭한 겁니다. 다음에 또 기회 옵니다. 네. 이번에 목표가를 좀 짧게 잡아드린 게 유진테크는 지금 실적이 안 좋아요. 하반기부터 내년이 굉장히 폭발하는 사이클인데 네. 주가의 선행성이 어떻게 반영될지 알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각도로 계속 가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이 종목을 좀 기억하고 있다가 좀 눌림목이 오면은 그때 담아두시는 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눌림목이 오면? 네, 21선 언저리에서 들어가면은 이 종목은 굉장히 좀 확률이 높을 수 있는 종목이니까 메모하시고 지난주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뭐 짧은 시간에 일주일 만에 한 10몇 프로 수익이 나셨으니까 요새는 수익 나면 챙겨야 돼요. 이렇게 길게 가는 게 아니라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장애 성격에 맞게 좀 가시면 되거든요. 제가 기본적으로 트레이딩은 잘 안 합니다만 이런 구간에서는 그냥 합니다. 그래서 뭐 수익 나오면 챙겼다가 그럼 반드시 또 눌림목이 와요. 그러면 반 이익 실현했다가 반은 또 눌림목에 들어갔다가 지금은 좀 그런 구간이 아닌가. 그래서 지난주에 뭐 매수를 혹시 하셔서 오늘 이럴까 저럴까 하시다면 내일 아침에 시가 좀 플러스 나시면 수익 실현하십시오. 또 눌림목이 올 것 같습니다. 네, 유진테크 만약에 지금 수익 나신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 위원님조차도 트레이딩 관점에서 수익이 나면 청산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내일 시장이 금요일장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이 굉장히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또 악몽의 금요일이 되풀이되는 게 아니냐 하는 걱정들을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내일장 대응 방법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 의견 바로 조금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재 위원님, 내일 시장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뭐 오늘과 동일하다고 봅니다. 오늘과 동일하게 어떻게? 딱히 그냥 뭐 개별 종목장으로 순환하면서 지수는 뭐 오늘처럼 그냥 보합권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뭐 지수 예측이라는 게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만 내일장 시작돼서 역시 기관과 외국인 프로그램 매수, 매도 이런 걸 봐야 되겠지만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지금은 쉬어가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폭락하기도 어렵고 위로 슈팅하기도 좀 모멘텀이 부족한 장. 그러니까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은 3분기 하반기를 대비해서 에너지 축적을 하는 중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장은 좀 쉬어가는 게 좋겠다. 박원재 위원님의 의견이었고요. 이청원 위원님의 의견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 내일장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굳이 적극적인 매매를 할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보수적으로. 네, 그러니까 보수적이라고 하는 게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보수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변화가 없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우리가 접근하자라고 하는 의미로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아까 이야기 초반에 우리가 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처럼 지금 기관 수급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기관 수급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어느 시점이 되면 돌아올 거고 아마 그 시점에 맞추어서 기간 조정이 마무리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당장 내일이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번 달 말 정도까지는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 고려가 되는 만큼 그때까지는 기존 포트폴리오를 우선적으로 유지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전에 방송을 시작할 때 그런 말을 해드렸잖아요. 포트폴리오 점검의 시간을 갖자고. 기존에 계속해서 잘 갔던 종목들도 약간의 조정이 나올 것이고 기존에 가지 않았던 종목은 특히 재무 상황이나 실적이 좋지 않은 기업들은 필연적으로 타격을 더 많이 받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기간 조정이 나오는 시점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 다른 것보다 실적 괜찮다면 문제 없습니다만
재무적인 부분이 좋지 않은 기업들은 가급적이면 지금 시점에서 모두 다 정리를 하시고 예수금을 확보한 후에 다음에 시장이 회복되는 시점에 그때 재투자를 하는 게 분명 더 좋은 결과를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종합하면요. 내일은 조금 쉬어가도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1시간 동안 알찬 이야기 해주신 두 분의 위원님 보내드리면서 인사 말씀 나누겠습니다.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트맨 1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배트맨 2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